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제를 모두 43번 언급할 정도로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어떤 단어를 강조함으로 해서 향후 이제 정책 기조의 방점이 찍힐 것인가에 두고 있는데요. 예.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횟수를 경제 43번, 또 위기를 28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예. 내년도 이제 555조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위기 시대를 넘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서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 여기에 최우선을 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속 이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직접 이제 설명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많은 문제 가운데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임대차 3법은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최근 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 전체 현 정부에도 부담으로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을철 이사철과 맞물려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주간 기준 70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예. 전국 이 평균 전세값도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거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 방역을 넘어서 경제를 꼭 회복시키겠다. 또 내년 예산 555조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말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거 어떤 주택입니까? 이 정부가 이 지난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 최장 30년 동안 할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예. 최초 분양 시에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에서 많게는 25%만 취득하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매 4년마다 지분을 10에서 15%씩 추가로 취득해서 최장 20에서 30년 후에 주택을 100% 이제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분양주택이라면 현금 2억 원 갖고 선입주 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사는 동안 임대료 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료는 가능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책정한다라는 건데요. 예.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른바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무주택 이 실수요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정부는 오늘 2023년부터 이런 지분 적립형 방식의 주택을 첫 분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양을 23년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23년부터 분양을 하면 실제 입주는 뭐 25년 뭐 그 이후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이 전세난 해결하겠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세난에 대해서 최근 뭐 전세 난민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네. 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쭉 훑어봤더니 뾰족한 해법이 없더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분양하는 건데, 예. 지금 그게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당분간 전세 시장은 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외 과거에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는 뭐 국가가 소유를 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2009년에 MB 정부 시절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아, 예. 지금 땅값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까지 합치면 너무 비싸니까 네. 땅값은 이제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예. 문제는 토지 임대 기간이 40년인데요.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 임대료가 좀 비쌌군요. 그래서 이게 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라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은 됐지만 정확하게 3개 단지에만 적용되고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지시한 지분 적립형 주택은 뭐냐? 바로 대지뿐 아니라 건물 소유권 모두 100% 30년 후에는 온전히 매수자에게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전과 물론 달라졌다고 하지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입지입니다. 무주택 서민도 자신의 직장과 인근에 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권을 소원하는데 뭐 이게 사실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찾아야 하고 또 입지가 좋다면 분양가는 높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면 다시 그 부담은 이제 공공기관이 재무적 부담을 지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2023년이 첫 분양인데 예. 인기 지역의 청약률은 굉장히 높고 이 입주까지는 너무 길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가수요를 잡아주겠다는 목표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영끌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끌을 없앨 목적으로 과연 이제 지분적립형 이 분양 주택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이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반값 아파트 뭐 이게 됐든 앞서 설명해주신 지분 적립형 주택이 됐든 어쨌든 빨리 좀 집값이 좀 확 잡혀서 우리 청년들 또 서민들 집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뉴스 이 뉴스가 제일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2030년까지죠. 한 10년 동안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 세금을 매길 때는 7억 원치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예. 아니 그냥 실거래가로 세금 매기면 좋겠는데 10억짜리를 10억으로 기준을 못 매기고 왜 깎아주느냐. 현재 이 부동산 가격에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보게 되면 예. 부동산은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공이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점진적으로 90%,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9억 원짜리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뭐 국가 장학금과 같은 60여 가지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군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이 기준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세금을 또 덜 걷어야 되는, 거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조세 형평성 차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또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집주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나는 내가 투기성 목적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른 집값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정부에서 재산세 그 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인하안이 오늘 발표하기로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된 것 같네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오늘 중저가 주택, 이 예. 주택 제한에서 세금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 기준 민주당의 안과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의 안이 다릅니다. 현재 예. 기준 공시지가 6억 원을 하자라는 안인데 지금 민주당은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대상을 좀
훨씬 더 넓히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시지가 9억 원을 잡게 되면 이게 중저가 주택이 아니라 예. 종부세, 주택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의 기준이 바로 9억 원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공시지가가 9억 원이라면 최소 실거래가는 13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 논리 때문에 예.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조사를 발표로 한 건데요. 전 산업업황 BSI라고 하는데 10월에 74포인트를 기록해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영향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이 BASI란 기업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 전망을 조사한 지표인데 기준점 100을 넘으면 네. 업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인데 예.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 이제 수주가 좀 늘면서 제조업은 중소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은 상당폭 이달 들어서 회복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장기 평균치에는 크게 못 미쳐서 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 여파는 서비스업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거 1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인데 하지만 이 BSI가 7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100이 기준인데 100을 넘으면 좋다고 보는 거고 100이 안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건데 74밖에 안 됐다는 거. 이 수치 자체는 상당히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반등 폭은 높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좀 최근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3분기 GDP도 1.9%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수출도 상당히 회복됐다는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그 속보치라고 하나요? 잠정치라고 하나요? 이 삼성전자 소를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매출은 67조 원입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17년에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입니다. 예. 영업이익도 12조 3,500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58%가 급증해 2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은 건 반도체 슈퍼 호황기라고 불렸던 2018년 4분기 후 처음입니다. 부문별로 보니까 반도체도 잘 됐고요. 모바일, TV, 가전 다 잘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보복 소비가 글로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TV, 가전 실적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로 반사이익 부분 반도체도 가격은 떨어졌지만 많이 팔렸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좀 조심스러운 게 4분기의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지금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예. 또 이런 사업에 대한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말 들어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모바일도 그렇고 TV,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아주 골고루 양호한 실적을 냈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